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정규 방송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황방송인데 이렇게 금요일이나 주말 영상 그리고 각종 종목이나 이제 섹터 정리해드리는 영상들은 플러스 알파 영상이다. 이 영상들을 시의성 있게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된다? 알람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 알람 설정하시면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다우지수 전일 횡보하다가 살짝 쉬었습니다. 21선 정도 그냥 지지력 테스트 받으러 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슈가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이제 탈레반이 집권을 했다라고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한 차례 뭐 전쟁 위험성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달 중순에 이미 선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자, 이에 연장선상이라고 하면 될까요? 카불에 이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또 IS에서 뭐 본인들이 테러를 자행했다라고 하는데 뭐 시장에서는 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관심은 잭슨홀 미팅에 좀 더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0.54%면은 이거는 거의 뭐 반영을 안 했다시피 할 정도로 그 하락률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이게 카불 테러가 처음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문제가 될 겁니다. 혹은 9.11 테러처럼 미국을 테러했다라고 하면은 그 미국 내에서 테러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카불은 2016년에도 연초부터 해서 한 4차례 정도? 2017년에도 있었고 2018년 초에는 그 카불 쪽에 뭐 구급차 여러분도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구급차를 통해 가지고 자살폭탄 테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적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얼핏 기억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카불은 원래부터 테러를 많이 당하는 곳이고 해서 좀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아프간 탈레반이 집권할 때 거의 뭐 예견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미리 이제 선활하기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뭐 예상된 바이니까 큰 충격은 아니다. 물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끝까지 추적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뭐 역대 대통령이 했던 뭐 얘기 그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선포했다라는 정도 미증시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고치 돌파한 다음에 휴식 정도 취하는 거죠. 뭐 하락을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상승 구간 안쪽에서 약간의 되돌림 정도니까 다우 나스닥 그냥 숨고르기 하는 정도 수준이다. 관심은 잭슨홀 미팅에 집중돼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 모여서 이제 토론하는 자리니까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도 이제 빠르게 접종을 하고 해서 경제 회복 속도가 좀 빠른 편인데 그 신흥국들은 이제 경제 회복이 좀 더디기 때문에 이게 좀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테이퍼링은 당장 시작하겠다가 아니라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은 분명히 질문을 하면서 얘기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나오면은 뭐 당장 한다 이런 거보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것이죠. 올해 말에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 차이지 테이퍼링은 하는데 급진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제까지 해서 종료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아무래도 뭐 9월 FOMC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 간단하게 정도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매파적인 성향의 뭐 블라드 총재나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빠르게 지금도 이제 인플레이션 고려해서 빠르게 이제 테이퍼링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고 카플란 총재는 매파에서 한 걸음 물러섰죠. 그래서 이제 뭐 10월이나 그 이후에 테이퍼링의 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델타 변이를 이제 확인하고 이제 영향을 좀 확인하고 이제 숨고르기 할 필요 있다. 좀 눈치 봐서 하자라는 한 발 물러서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이제 9월에는 좀 밝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자스티의 그 조지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델타 변이가 경제 전망이나 고용 증가에 위험 요소는 맞다. 근데 테이퍼링은 그래도 시행은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테이퍼링 시행해야 되는데 시행 자체가 중요한 거고 논의를 통해 속도나 종료 시기는 그냥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자. 그래서 좀 완화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현재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은
이제 좀 투명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말 동향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그 최근에 이제 투심이 좀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뭐 테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 종목들만 움직였지 시장은 뭐 플러스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함에도 불구하고 좀 오늘 뭐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 뭐 흘러내리면 쭉 지수가 쏟아진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다. 이 정도면 그래도 오늘 시장은 잘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국인이 뭐 한 3,700억 정도 매도했는데 환율 동향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조 단위로 매도가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기관에서 뭐 매수한 부분 금융투자 쪽은 이제 단기 자금, 프로그램 자금이나 뭐 단기 자금이 많아서 이쪽은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투신사모펀드, 뭐 연기금 쪽에서 좀 굵직한 금액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중립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도 나은 것은 이제 선물 쪽에서 매수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9월 만기까지는 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크게 쏟아지거나 하기보다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 위쪽 방향으로 그래도 열어는 놓는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하방향 쪽으로는 3,000포인트 약간 위쪽 전후 정도를 이제 지지선으로 삼아놓고, 상방향 쪽으로는 이제 3,180에서 3,200 정도를 이제 저항권으로 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 중간에 있는 것보다 아예 위거나 아예 아래가 지금 현재 상황은 좋다. 물론 아직까지 뭐 2주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2주 정도 남아있죠. 2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뭐 너무 섣부르게 뭐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위아래 다 열려있는 구간이고, 대신 아래쪽보다는 최근 수급은 위쪽 방향 생각하면서 풋옵션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청사했다가 다시 매수를 했는데 이중바닥선 움직임 정도 생각하는 흐름이고, 뭐 추가적으로 늘린다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 이 흐름은 그 현재 시장 흐름이 코스피는 약한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밀려도 버텨는 주는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잭슨홀 미팅을 바라보고 있다. 코스닥은 걱정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 뭐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1020포인트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아쉽다. 근데 전일 이렇게 헤딩하고 밀리면은 이중바닥 찍으러 내려가는구나 생각했을 텐데 오늘 이슈도 좋았죠. 이제 뭐 카불에 이제 테러도 나오고 이슈도 좋았는데 오히려 양대 증시 모두 뭐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1020포인트 위쪽에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옵니다. 바로 올라가면 뭐 최고인데, 만약 여기서는 이제 이틀 정도 버티면서 도전해 준 거, 그리고 주말 앞두고도 지금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지수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라면 지금 우리 시장은 서서히 이제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는 구간이다. 특히 코스닥이 강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제 240조 투자 발표 이후에 반등이 소폭 나왔으나 뭐 강하려면은 78,000원까지는 올라와 줬어야 되는데 강한 구간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다. 반등이 강하지 못하다. 한 77,000원 정도 구간 부근까지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77,000원 약간 못 미치긴 했습니다만 76,600원 거의 다 와줬다. 그래서 갭을 살짝 메우는 정도고 밀렸다가 다음에 이제 뭐 갭을 다시 한번 또 메우러 갈 텐데,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좀 약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하려면 뭐 78,000원 정도까지 빠르게 올라와서 돌파는 못하더라도 여기 이 갭 정도는 메워줘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 모습이다. 투자 규모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보시면 되고, 대신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렸던 힌지 쪽이 대장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는 25,500원도 넘어가면서 25,000원 유지 시 보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 27,000~28,000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파인테크닉스도 올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자, 최근에 다시 그 9,000원 구간대로 올라오면서 이제 10,000원, 다음 목표치는 10,000원이다 해서 어제도 거래량 좋아서 오늘 기대감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다음 조항이 12,000원까지 바로 건드렸습니다. 이제는 이격이 좀 벌어졌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12,0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는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좀 휴식 구간 이후에 다시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인터플렉스나 DAP나 뭐 BH나 뭐 등등 이런 관련주들, 폴더블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세경하이테크도 그렇고요. 함께 움직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익 PN이 내년에
신규 아파트, 신규 주택 쪽으로는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가 5%, 신규는 5%, 그리고 기존 구주택이죠.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2%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하는 방법을 이제 법제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고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익 P&E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왔고, 뭐 S트래픽이나 뭐 HLB 파워 이런 관련주들이 좀씩 움직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 수소차 관련주들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차에서 뭐 수소비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SK, 한화, 효성, GS, 뭐 현대중공업, 롯데, 포스코, 두산, 코오롱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영향력 있는 10개의 그룹이 주축돼서 수소 협의체를 결성한다라고 합니다. 이 수소 협의체는 9월 8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9월 8일에 이제 킨텍스에서 수소 모빌리티 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이니까 이 부분은 수소 관련주들은 모멘텀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 수소 쪽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유니크가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 모토닉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오늘은 오랜만에 뭐 저희가 뭐 자주 매매하던 종목들이죠. 유니크, 모토닉 뭐 이런 종목들은, 뭐 동화화석 이런 종목들은 자주 매매하던 종목이죠. JNK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트레이딩은 안 했지만 기술력은 좀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7,200원 뭐 저항 구간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 되고, 이제 뭐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하면은 좀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삼보모터스라든가 뭐 평화산업, 효성중공업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 수소 관련주들은 최근에 좀 많이 움직였으니까 그 먼저 올라간 종목들은 좀 쉬게 놔두고 아직 덜 오른 종목을 공략하거나 먼저 오른 놈들이 쉴 때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최근에 OCI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제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OCI는 이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가 좋아지는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이제 신장 위구르족 얘기 나오면서 인권 탄압 얘기 나오면서부터 폴리실리콘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가격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동안은 OCI보다 하나솔루션인데 이제는 OCI를 좀 먼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의견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몇 차례 강조해 드렸는데 빠르게 지금 10만원 구간에서는 올라오고 있다. 뭐 13만 5천원 구간이 저항이니까 이제는 매수보다는 휴식을 기다리거나 13만 5천원 돌파하는 것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랑 이제 합작법인을 통해서 음극재 소재 사업에도 진출했죠. 이런 부분도 요즘엔 전기차가 엮이면은 대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이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기술력이 좋은 양극재, 음극재 모두 뭐 기술력 뭐 최고 수준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소재 사업 진출한다.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푸드나무는 요즘 피트니스 사업이 엄청나죠. 이제 내 몸을 가꾸는, 기존에는 이제 뭐 명품으로 해서 이제 겉에 이제 백이라던가 옷이라던가 뭐 이런 패션 쪽으로 많이 신경 썼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추가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내 그 육체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피트니스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랭킹닷컴 가입자가 상반기에는 이제 156만 명. 랭킹닷컴이 뭐냐면은 랭킹닷컴입니다. 닷컴. 모르시는 분들 닷컴입니다. 이 닭고기 관련 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피트니스 관련 사업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6만 명이고 연말에 200만 명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장하고 있어서 푸드나무가 올해 멋진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한 차례 급등 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 계속 내내 말씀드린 카불 공항 테러 이런 이슈가 있으면 방산 관련주가 좀 움직이죠. 그래서 오전부터 이제 빅텍 같은 경우가 슬그머니 한번 움직이고, 지난번에 미사일 준비한다, 북한이 미사일 준비한다 했을 때도 한번 슬쩍 움직였었죠. 그래서 빅텍 같은 경우가 쓱 움직이고, 스페코나 이런 휴니드 같은 경우, 과거에는 휴니드가 뭐 2등주였고 이제 1등은 이제 빅텍이 테마성으로는 최고 종목입니다. 테마성으로요. 기업만 보면은 뭐 과거에 이제 뭐 하나그룹이라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뭐 이런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기업들이 뭐 좀 더 탄탄하죠. 그런데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빅텍이라던가 스페코, 휴니드 같은 종목들이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빅텍이 보통은 대장으로 가고 스페코가 지금 현재는 뭐 2등주, 휴니드는 과거에 2등주였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좀 많이 밀리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연장을 한다라고 하면 좀 큰 종목들로 뭐 LIG 넥스원이나 아니면 뭐 KT 서브마린 같은 종목들도 다 방산주에 해당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무거운 종목들까지 다 움직일 정도로 심각한 전쟁 사태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들 살짝 움직였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뭐 대선 시즌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후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출마한다라고 해서 누구 인맥 관련주다 해서 쫓아다니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후보는 정말 소신이 있다, 지금보다 지지율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후보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여야 뭐 이런 걸 나누기보다, 뭐 보수니 뭐 진보니 이런 부분을 나누기보다 소신 있는 후보, 이 주식에 관련해서는 이제 주식 관련된 경제적으로만 접근을 하자고요. 그래서 소신이 명확한 후보, 그리고 이제 좀 경거망동하지 않는, 언행이 조금 무거운 후보들의 정책을 잘 들어보세요. 그럼 그 정책 수혜주들이 추후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꾸준할 가능성이 높고, 그 정책 수혜주들은 추후에 정책으로 채택이 됩니다. 누가 되든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이 부분에 더해서 뭐 저출산, 뭐 결혼 안 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 삶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경제를 빼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현실성이 좀 있다, 소신이 있다라는 그런 정책 관련주, 뭐 일자리가 뭐 취업난이 어렵다, 그럼 일자리 관련주를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런 이 정책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추후에 정책이 채택되면 당연히 더 좋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정권 같은 경우는 친환경 쪽으로, 제가 오늘도 계속 말씀드린 게 뭐 수소 비전이라던가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OCI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응급제 소재 사업 지출한다, 친환경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번 정권에서 북한 쪽하고 이제 연계되는 부분은 이제 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마지막 막바지 정도로, 협상 정도로 보시면 되고, 친환경 쪽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뭐 수소 경제 계속 얘기 나왔으니까, 그리고 탄소 배출권 이쪽으로 해서 탄소 중립 이런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정책 관련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음 정권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종목들은, 정책 관련주들은 휴식을 취해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인맥 관련주로 쫓아다니시면은 그냥 쫓아다니다가 그냥 나중에 괜히 고점에서 물리면 회복도 안 되고 몇 년 동안 고생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